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업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흔히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쉽게 팔자 좋게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엄연히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랍니다. 워낙 빈손으로 독립을 해서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소득 초과로 법정 한부모 가정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주식을 생업으로 매진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가 엄마는 어떻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냐고 할 지경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살거든요. 한 번은 아이가 빨래통에 교복을 넣어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빨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지 못한 교복을 다시 꺼내서 입고 간 적도 있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내 집 마련도 힘들겠다. 거기다가 은퇴 후에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직장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월급이 빵빵한 대기업도 아니고 노후가 보장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부동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참 경매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닥치는 대로 사다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없는 책은 도서관에 신청하면 새로 사주기도 하고요. 제 덕분에 그 당시 다녔던 도서관에 부동산에 관한 신권이 많이 늘었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책 내용대로라면 정말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갭 투자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내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남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 때요. 대출도 막히고 세금이나 이런저런 제재들이 심해지면서 부동산으로는 도저히 이제 재테크가 불가능해졌어요. 정말 큰 돈, 큰 현금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으론 재테크 끝났다. 이제 뭘로 하지? 뭘 해야 좋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나도 부의 사다리를 타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하고 회복하는 시점에 유튜브에서 주식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거예요. 슈퍼개미들의 경험담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서 이거다. 주식이 부동산이랑 다른 게 있다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한 주에 물론 100만 원 넘는 비싼 주식도 있지만 한 주당 1,000원 단위의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증권계좌 만드는 법, 매수 매도하는 방법 이걸 시작으로 차트 공부도 하고요. 이평선이란 것도 알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라는 보통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우선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가지를 열심히 비교해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로 2020년 6월 24일에 드디어 첫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무조건 월급의 20%는 적금을 부었어요. 물론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우선순위였어요. 뭘 하더라도 시드는 필요하잖아요. 목돈 만들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의 20%는 적금을 부었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적금이 아니라 주식계좌로 들어갔고 그걸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절약 효과가 있더라고요. 뭘 사고 싶다가도 아니야 이거면 주식 몇 주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게 되고요. 점점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삼성전자로도 물려있는 분들 많으시죠.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특히 고점에 사신 분들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시점이 상승 초입 구간이라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뭘 사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죠. 한번 차트 보실래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요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했으니 자신감 충만할 만하죠. 전업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요 구간이고요. 코스피 차트고요. 이렇게 한참 자신감 충만하던 때에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있고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모시고 다닐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병원에 가실 때만큼은 꼭 동행해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말들 복잡하게 하시는데요. 혼자 오시거나 아니면 노부부가 두 분만 오셨을 때 정말 거동도 불편한 데다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제일 걸리기도 하고 또 평생 직장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아직은 스마트할 때 주식에 대한 경험과 공부를 좀 해두면 노후에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8개월 정도 실업급여가 나오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퇴직금으로 시드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업을 결정하고 제 계획을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불안하다고, 우리 집은 엄마가 버는 게 전부인데 엄마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걱정 말라고,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냐고 아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계좌도 보여주고요. 그 당시엔 정말 수익률이 너무 좋았어요. 2천만 원 원금에 수익금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50% 이상 수익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짬짬이 해도 이 정도인데 엄마가 전업으로 하면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제일 속상했을 때가 우리 딸 학교에서 행사 있거나 상담 있거나 부모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서 엄마 너무 좋은데? 그리고 8개월까지는 실업급여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돼. 엄마가 열심히 해보고 그때까지도 아니다 싶으면 다시 취업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전업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8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전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폭락장엔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단타하는 거 아니면 요즘은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는,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에서 내 종목이 선택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건 직장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주식 예약 매매를 걸어놓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런 폭락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비축해두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주식을 하자. 폭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두자, 이거였거든요. 저는 주로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고 실적이나 재무 상황 보면서 우상향하는 기업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폭락장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회야,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너무나 감탄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더 아래, 또 그 아래 지하실이 계속 있었지요. 전문가분들조차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주식에 올인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제 종목 역시 많은 부분 물려있답니다. 하지만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 종목 역시 최근에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누군가의 추천만으로 종목을 매수했다면 이렇게 폭락하는 시점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손절을 하거나 나중에 상승기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거의 본전의 매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안 하는 거, 신용이나 미수 쓰지 않는 거. 이번 폭락장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 신용 쓰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회복될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신용이나 미수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니 해도 시간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시간의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경제적 자유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요. 그게 어렵죠?
정말 유튜브 채널 중에 공부할 만한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영상 중에도 하루 10분 정도로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보자고요. 특히나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요. 점점 더 좋은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